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이번 시간은 리얼리스틱 블랙 앤 그레이 작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어떤 순서로 작업을 진행해서 마무리를 짓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업 사진을 통해서 제가 작업을 할 때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묘사하는지 레퍼런스와 비교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로 하는 디자인이니만큼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포토샵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우선 모델이 타투를 받게 될 부위를 알맞는 크기로 촬영을 한 뒤에 촬영한 사진을 복사하고 복사한 사진 중 상위 레이어를 보시는 것처럼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지워주도록 합니다. 잘 지워주셨다면 이제 작업을 위해서 찾아뒀던 자료들을 방금 지우개 작업을 했던 사진 아랫부분에 끼워 넣어 봅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 오셨던 디자인을 참고해서 디자인해 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다크한 자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봅니다. 디자인을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의 입 앞에 있는 손 대신 더 괜찮은 손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손을 합성해 봤지만 역시나 어색합니다. 그냥 오리지널 사진을 쓰기로 합니다. 좀 더 다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눈을 배관으로 만들고 이마에 표식도 만들어 줍니다. 손가락에 레터링도 넣어주고 거꾸로 된 십자가도 하나 걸어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된 디자인을 모델 사진에 넣어서 확인을 한 뒤 작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제 작업대를 세팅해 준 뒤 잉크 희석을 준비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잉크는 현재 스폰을 받고 있는 퀀텀 잉크라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꽤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로 사용하는 잉크 이름은 비친 블랙과 에스팔트 블랙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색도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디프레션, 간달프 더 그레이, 레버넌트 이 세 가지 회색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는 비친 화이트를 사용합니다. 모든 잉크들이 중요하겠지만 화이트 잉크는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화이트가 잘 안 들어간다고 느껴지거나 발색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들께 이 잉크를 추천해 드립니다. 발색이 꽤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잉크를 잘 흔들어서 섞은 뒤 희석을 준비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잉크컵 사이즈는 17파이에 높이는 14mm 컵을 사용하는데요. 잉크컵 밑부분에 보시면 사이즈가 적혀 있는데 17 곱하기 14라고 적혀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저는 명암의 디테일을 위해서 5단계 희석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개인 선호도나 편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희석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원액, 두 번째는 60%, 세 번째는 6방울, 네 번째는 3방울, 마지막은 한 방울을 사용하고 물을 섞어줍니다. 잉크 솔루션을 권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솔루션이 너무 무거운 감이 있어서 그냥 물을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앞서 보여드린 회색 잉크와 화이트 잉크를 세팅합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레퍼런스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인의 얼굴이나 초상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레퍼런스와 무조건적으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크한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면서 디테일도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작은 밑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점은 편하신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전사가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밑부분부터 완성하면서 올라가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우선 손과 얼굴을 구분 지어주고 손가락마다의 형태를 살리기 위해서 경계가 되는 부분에 조금 더 어두운 명암을 사용했습니다. 라인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어색한 느낌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 관절과 주름이 아주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손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을 아무리 표현 잘해도 손을 잘못 표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색해집니다. 손을 그리는 방법은 유튜브에 여러 채널에서 다루고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손이 완성되었다면 얼굴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표정입니다. 입술을 살짝 내밀고 있어서 입술 주변 근육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명암으로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사람마다의 골격은 다 다르지만 외국인의 경우 광대뼈가 강하게 드러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광대뼈 명암을 잘 살려서 좀 더 서구적인 느낌을 살려줍니다. 안구 표현은 너무 하얗게 접근하면 어색한 느낌이 연출되는 것을 직접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연한 명암으로 좀 더 사실감 있게 깊이감 있는 표현으로 작업했습니다. 레퍼런스에서 콧대에 하이라이트가 굴곡져 있어서 코가 삐뚤어져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고든 느낌으로 표현했고요. 코 옆부분 역시도 코뼈의 골격을 잘 살려서 표현하셔야 됩니다. 골격이나 근육의 표현은 평소에 대생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해부학책이나 석고 대생 연습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머리카락과 이마 표현입니다. 레퍼런스를 보시면 물에 젖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은 물에 젖으면 뭉치는 성질을 가졌는데요. 이 작업의 경우 젖은 머리카락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덩어리로 섹션을 나눠서 큼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마는 입체감만 잘 표현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마 같은 경우도 사실 표현해야 될 골격이 굉장히 많지만 이마 표식 때문에 굳이 표현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 단계입니다. 저는 항상 화이트를 과하게 쓰려고 하지 않는데요. 화이트를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사실감이 떨어지고 어색한 표현이 되기 십상입니다. 화이트를 쓰지 않아도 어색함이 없게 잘 표현을 해야 화이트를 사용했을 때 사실감이 극대화됩니다. 이마 표식과 표식 밑으로 흐르는 피에 적절하게 화이트를 사용해 줌으로써 액체의 느낌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입술과 눈도 촉촉한 느낌을 화이트로 잘 살려줍니다. 이런 작업이 익숙해지다 보면 레퍼런스에서 볼 수 없는 화이트 부분을 작업 분위기에 맞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작업의 컨셉과 그에 맞는 표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설명만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작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신 후에 작업에 적용해 보신다면 좋은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